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건강한 체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체중을 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체중을 늘리려고 오는 분들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살을 찌우는 게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살 찌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체중을 줄이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체중 조절, 그 첫 번째는요, 굶지 않아야 합니다. 체중 조절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안 먹어야겠다, 굶어야겠다, 이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굶으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생기는 질환,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당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저수지 역할,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당뇨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각종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근육이 관절, 위, 아래, 앞, 뒤에서 관절을 잡아줘서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는데요, 근육량이 줄면 관절의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또한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관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열이, 체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소화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음식을 줄여야겠다, 굶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된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지 체중 조절을 하고 그 조절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요요 없는 체중 조절을 하려면 어느 방법이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첫 번째, 그 굶는 방법도 굶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벌써 우리 한의원에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서는 순간 이러고 와. 왜? 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굶는 건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참지 말고 바꿔라라는 거예요. 굶지 말고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줘라. 이것 역시 내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굶지 않아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택할 것,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체중 조절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참지 말고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속담에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참는 거는 결국 참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나 내 마음가짐이 바뀌면 이내 원래 하던 대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굶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굶어 볼 수 있어요. 적게 먹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표 체중을 이루었다든지 다른 변심의 계기가 생겼을 때 바로 원래 생활 습관대로 돌아간다면 이때 악성 요요가 오기가 쉽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근육량이 줄었잖아요. 이때 다시 원래대로 먹거나 덜 먹더라도 이미 줄어든 근육량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원래 먹던 대로 먹거나 그거보다 조금 덜 먹어도 훨씬 체중이 늘기 좋은 악조건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굶지 말고 지속 가능한 것. 그래서 굶지 않고 덜 살찌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추천을 드리죠. 체중 조절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요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여기서 절대 굶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두 번째, 운동. 이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식이, 운동, 그 다음 치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3위예요. 3위일체 다이어트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체중 조절할 때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 체중 조절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되죠. 근데 굶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와 장에 있는 음식물과 수분만 해도 보통 체중 가진 분들한테 3kg에서 5kg까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대장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관장을 하고 싹 빼냈을 때 보통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컨 굶어가지고 3kg에서 5kg를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하지만 식사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체중은 돌아오는 체중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허수가 되죠. 시기를 말할 때는 굶거나 줄이지 말고 살이 덜 찌는 쪽으로 양껏 먹자. 그렇다고 배 터지게 먹으면 이것도 효과가 없죠.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먹는 음식의 종류만 바꿔줘도 체중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대부분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 그러면 벌써 헬스클럽부터 먼저 가서 등록을 하죠. 1년을 끊어요. 3, 4주를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근에 올립니다. 남은 그 기간을 판매한다고 엄청 많죠. 지금 당근 열어보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운동 방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동 방법이라는 것은 즐거운 운동, 항상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 주말에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골프도 가고 등산도 가고 조기축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래? 재밌고 나하고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하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해본 운동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입니다. 걷는 운동만 해도요, 체중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자는 걷는 게 뭐가 운동이 되냐 그러는데 이 전제는 아무 운동도 안 하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아무 운동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걷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건강한 식사, 식이요법. 두 번째는 운동. 이게 체중 조절의 기본 전제예요. 자, 말은 쉽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체중은 무조건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병원 가고 한의원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치료입니다. 한의학적 치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약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려줘가지고요, 운동하는 효과를 내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땀, 대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해 주고요. 다이어트 한약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식욕을 억제해 주죠. 혈액의 흐름을 근골격계로, 아까 기초대사량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근골격계로 유도해서 소화기관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이 한약의 효과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치료. 중요대가 뭐라 그랬죠? 이 치료는요, 보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뒤에서 살짝 도와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식이요법, 운동, 치료, 이 3박자가 다 갖추어지면 체중 조절이 더욱 잘 되겠죠. 건강한 체중 조절에 해야 될 조건과 세 가지 요소, 식이, 운동,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요, 체중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체중 조절에 관한 두 번째 영상, 그 삼위일체, 식이, 운동, 치료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조절 해야겠다.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게 생겼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체중 조절하면은요, 칼로리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과도한 칼로리, 내 지금 체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에 맞는 기초 대사량 그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GI 수치입니다.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GI 지수는 당뇨 환자들의 식이나 혈당 조절을 위해서 발견하고 연구된 개념인데요.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지 수치로, 지수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설탕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음식물들이 얼마나 이 혈당을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건데요.
같은 칼로리라고 했을 때도 그 GI 수치가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유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 기초 대사량 위에 기준 혈당 위에 남는 혈당은 모두 지방의 형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중간 물질로 바꿨다가 그것보다도 더 남는 혈당은 전부 잡아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죠. 한꺼번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들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혈당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유사한 일정한 혈중 농도를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찾아보자 해서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도입된 개념이 바로 GI 지수입니다.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되면서 이게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되는 이런 과정을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은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저장되는 것 없이 중간에 간식이라든지 그 다음 식사를 폭식할 일도 없는 이런 건강한 식사를 GI 수치 낮은 음식들이 이루어낼 수가 있거든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GI 수치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로 들면 쌀이에요. 쌀이 흰쌀, 하얗게 도정된 흰쌀밥, 현미쌀, 그러니까 도정을 덜 해서 약간 거친 탄수화물이죠. 이 현미쌀의 GI 지수를 보면요, 약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g당 킬로칼로리는 같은데 현미와 백미, 흰쌀의 GI 수치가 다르니까 우리는 뭘 섭취해야 됩니까? GI 수치가 낮은 현미를 선택해야겠죠. 밀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식빵과 호밀빵과 칼로리는 같은데 GI 수치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죠. GI 수치가 낮은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구나, 소화 안 되는 음식이구나. 맞아요. 이것을 체중 조절에 이용하는 겁니다. 소화가 덜 된다는 것은 한꺼번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분해되면서 저장되는 부분 없이 오랫동안 배부르고, 그러니까 간식을 덜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또 체중 조절한다고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밀가루, 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딱히 맞는 거는 아니에요. 말린 스파게티를 끓여가지고 올리브 오일에다 마늘 이렇게 한 것을 알리오 올리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건강한 식사예요.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샐러드 이만큼,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로 담백하게 조리한 면, 이렇게 식사하면 이 역시 굉장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살찌지 않는 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국수 같은 것을 곱빼기 이상으로 먹는다든지 이렇지만 않으면 건강한 면도 체중 조절할 때 얼마든지 섭취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 또한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튀김면이 아닌 건면, 말린 면 있어요. 말린 면에 스프를 조금 덜 넣고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 이렇게 해도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 체중 조절하는 과정에도 라면도 섭취는 가능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라면 없이는 일주일도 못 견디겠어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는 참는 거잖아요. 참지 말고 바꾸자. 내가 정말 기름에 튀기고 스프 다 넣어가지고 짜게 국물까지 다 마셨다면 겉면으로 바꾸고 스프 조금 덜 넣고 국물을 남기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라면을 한두 번씩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 시기의 어떤 변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 할 때 먹는 양을 줄이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양을 늘려주면 됩니다. 탄수화물 줄인 만큼 늘려주거나 그 이상 늘려줘도 돼요. 그러면 배는 여전히 부르게 됐죠. 양을 줄이지 않고 그 비율만 조절해 주니까 이게 참지 말고 바꾸라는 모토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굶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비율을 바꿔서 참지 말고 바꾸라.
비율을 바꿔서 식사를 하면 배도 고프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 단백질, 식이섬유를 기존보다 더 많이 드시고 기존에 먹던 탄수화물 양을 줄여주면 건강한 식사를 통한 건강한 체중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체중 조절에 관한 영상 그 마지막인데요. 건강한 체중 조절 기본 전제를 말씀드렸죠. 굶지 않아야 한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굶지 않고 그 식단의 어떤 구성을 바꿔주는 참지 말고 바꾸는 것. 두 번째 요소로는 운동, 지속 가능함. 잠깐 헬스클럽 며칠, 몇 주 다니다가 포기하는 것 말고 평생 그리고 1년 내내 지속 가능한 걷기와 같은 운동으로 먼저 시작하자. 그 다음 달리기, 등산, 자전거 등등으로 폭넓게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는 보조수단입니다. 보조. 식이와 운동이 지속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딱 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손 내밀어 주거나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것이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식욕을 억제하고 분비물을 배출해 주면서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도와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혈류, 근골격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화기로 쏠리는 어떤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만들고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줘서 심박수를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운동하는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한 운동을 하면요, 이 효과가 더 배의 배가 되겠죠. 약을 치료하는 동안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병행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어떤 식이와 운동이 배제된 치료는 굉장히 공허해요. 왜냐하면 다시 그 체중으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위를 절제하거나 위에 밴드를 채우는 물리적인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을 하는 군에 있어서도 2년 내 자기 체중 돌아올 확률이 약 70%에 가깝고 6년 내 자기 체중 돌아올 확률이 약 98%까지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치료하는 동안 식이와 운동이 습관되거나 바뀌지 않으면 모든 치료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육량이 줄므로 해서 악성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체중 조절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식이와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이 치료가 끝날 무렵에는 식이와 운동이 내 습관이 되어 있어야 체중이 다시 늘지 않는다, 요요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체중을 이루고 있는 어떤 지방이라든지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습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담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광범위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자꾸 축적되는 것들을 습담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적 그 체중 조절 치료는 습담을 체외로 배출해주고 덜 생기도록 해주는 이러한 치료가 되겠어요. 한의학에서는 이 습담을, 노폐물, 불필요한 체내 어떤 부산물, 이런 것들이 자꾸 축적돼서 몸이 비대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 예전부터 이 습담을 제거하는 치료들을 해왔습니다. 한방병리학에 보면은 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10가지면 그 9가지 원인은 담음, 습담에 있다. 우리 불필요한 산물들, 자동차로 치면 매연, 불필요한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체내에 자꾸 축적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습담을 제거하는 치료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비대해지고 관절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 습담을 제거하는 약재들을 썼었는데, 현대에서는 이것이 체중 조절을 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실 때는 땀이 많이 나요. 대소변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항상 많이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입이 많이 마르고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심으로 해서 부작용들도 이겨나가거나 적응이 가능하니까 한약적 치료를 하실 때는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약을 먹는 방법, 전침을 이용해서 부분 비만을 치료하기도 하고 부항을 통해서 순환을 촉진하기도 하고 핫팩 등을 통해서 문혈요법으로 체온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약침을 이용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주로 탕약으로 한약으로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다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이 체중 조절 지침,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꼭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앞에 그 세 편에서 드렸던 생활 수칙들을 열심히 하신다면 치료 없이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랑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좀 미흡하다 이럴 때 치료의 도움을 살짝 받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식이, 운동, 그리고 치료까지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해 보시면 체중 조절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